안녕하세요. 저랑 아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32살의 회사원입니다. 아주 평범한 샐러리맨이죠. 아내는 27살의 직장인입니다. 아내도 평범합니다. 결혼하고 이제 곧 10개월이고 아직 신혼입니다. 아이는 없지만 슬슬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만남은 2년 전 한 사교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대충 몇 명의 여성들과 이야기하고 연락처도 교환하긴 했지만 흥도 안 나고 괜히 참가했나 싶은 생각으로 있었는데 지금의 제 아내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뭔가 피곤하네요. 이러면서 뭔가 다른 여자들처럼 투덜투덜한 분위기가 없어서 저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사교 모임에 참가하는 것은 몇 번째냐고 물어봐서 실은 얼마 전 여자친구에게 차여서 그냥 참가해봤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래요. 모임에 괜히 왔나봐요. 남자한테 질리네요. 자기도 그렇다고 하니 단숨에 거리가 좁혀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모임도 끝나고 아내랑 둘이서 다른 장소에서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몇 번인가 데이트를 했고 저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쪽 부모님은 아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외도로 이혼한 것 같았고 아내는 아버지와 함께 자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는 그 당시부터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꽤 많으셔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친딸처럼 키워준 아버지 친구 아주머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아내는 결혼 초부터 그 아주머니를 보살피러 들리곤 했습니다. 저는 몇 번 인사 겸 같이 갈까 했는데 아내가 별로 친척인 것도 아니고 약한 모습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뭐 확실히 완전 남인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시긴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아내를 늘 혼자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절반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을 이렇게까지 돌봐줄 수 있는 아내는 정말 마음씨가 착하구나 나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제가 하고 있었고 아내의 내조도 최대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던 어느 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일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일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옷장 정리나 할까 하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아주머니 집에 갈 때 가지고 가는 큰 가방이 옷장에 있었습니다. 무심코 가방을 들자 아내는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잔돈이 지갑에서 나와서 굴러다니는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가방 안을 보니 지퍼백 같은 봉투에 열쇠 몇 개와 은색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 뒷면에는 기념일 같은 날짜와 K와 J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앞글자는 J가 맞았지만 저는 K가 아니었습니다. 기념일로 보이는 날짜는 저희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전일 거야 하며 또 뭐 없나 하고 가방을 뒤지다 보니 영수증이 나오더라고요. 집 근처 마트 영수증은 아니었는데 구매 목록에 연도 크림이 있었습니다.
면도크림을 본 순간 남자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확증도 없어서 아직 아내에게는 이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전문가에게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조사 결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저 말고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아내가 오늘 외박을 한다고 말을 전한 날,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평소와 같이 큰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참고로 아내는 항상 지하철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택시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쫓아가는 걸 중단하고 며칠 뒤에 다시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린 장소는 영수증에 있던 그 마트였습니다. 내려서 간 곳은 마트 옆에 집. 그곳은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우체통 안을 보고 열쇠를 꺼내서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후 혼자서 그 집에 있는 차로 쇼핑을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밤이 되자 30대의 한 남성이 집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저는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 조사를 계속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귀를 의심하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람 피우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남자 집에 드나들었다면서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네, 그건 틀림없습니다만 수소문에서 알아보니 같이 산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정말 사모님과 혼인신고가 돼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논의해보죠. 저는 전문가로부터 그렇게 들은 이상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만약을 위해 다음날 주민센터에 확인하러 가봤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짐작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혼인 채로 있었습니다. 정말 설마 이런 일이 있다니 라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민센터에서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슬렁어슬렁 겨우 귀가하여 전문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내가 외박을 한 날만 조사를 하고 있었기에 그 남자와 혼인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조사 결과를 들을 수 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네? 라며 억지 웃음을 지었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부터 이거 정말 대단한 결혼 사기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복수해보지 않으실래요? 만약 마음이 있으시다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어느새 세상 잃은 듯 눈물을 흘리며 그러기로 했습니다. 저는 앞서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지만 또래에 비하면 연봉은 배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지만 참석했던 사교 모임도 남자는 연봉 커트라인이 있어서 저는 남자들 중에서 젊은 편이었습니다. 집도 마당 딸린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에 아내를 알기 전에 집을 이미 구입했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굴러 들어온 느낌이었죠. 혼인신고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전부터 제가 이날은 멀리 일을 갔다 와야 해서 바쁘다고 했었던 날을 콕 집어서 그날을 결혼기념일로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해서 혼인신고서 작성이랑 제출까지 모두 맡겼습니다. 결혼식은 아내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대신 반지를 호화롭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정말 비싼 걸로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감쪽같이 속아왔습니다. 저는 소개를 받아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숨겨진 계좌를 가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모아준 증거와는 별개로 제가 준 반지나 신혼여행 영수증 같은 것도 좋은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의 지시로 증거 수집을 일주일 정도 더 했습니다. 아내가 샤워하고 있는 틈에 지갑을 열어서 은행 카드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모두 폰으로 촬영해 저장했습니다. 그 후 저는 장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고 결혼 사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까지 모두 준비가 될 때까지 근처 여관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님께서 준비가 다 되었다고 연락을 하셔서 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변호사와 함께 신고하러 갔습니다. 증거도 갖추어져 있어 경찰이 움직이는 것은 빨랐습니다. 경찰서에서 아내의 남편과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아내에게 속은 남자라고 말했더니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며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과해 왔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 일이 끝나면 저도 이혼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남편도 아내가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집에서 나가 외박할 땐 편찮으신 아버지를 돌보러 가야 한다고 했고 낮에 돌아와서 집안일도 다 해놨습니다. 의심 같은 건 전혀 안 했습니다. 조사할 때 보고받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건강하게 살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은 나이가 많으시지만 비교적 건강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요즘 들어 기력이 많이 쇠하신 것 같다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돌봐주러 가야 한다고 해서 저는 장인어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마주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자 보냈던 거였습니다. 라고 상황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아내에게 사용된 돈의 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할 것임을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은 마음 정리가 되면 다시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길로 약속을 잡고 있던 아내 아버지도 만나고 왔습니다. 차로 20분 정도면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의아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딸이 경찰서에 있다고 말했지만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를 보여드렸고 지금까지의 경위 등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결혼 반지를 맞춘 날 함께 기념으로 찍은 두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아내의 한박 웃음이 비춰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설마 내 딸이 게다가 자신을 써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며 격분을 하셨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한테도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도 부탁드리고 셋이서 구금 중인 아내를 접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는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졌는지 보기만 해도 초췌하고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아내는 기쁜 듯이 여보, 와줬구나. 반가워. 이런 상황이 돼서 나도 너무 놀랐어. 이건 모두 저놈 망상이야. 하고 저를 가리키며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모든 걸 다 듣고 왔어.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전부 다 착각이야. 분명히 만나긴 했어. 하지만 일방적인 호의로 돈과 반지를 내게 준 거야. 말을 듣던 변호사가 그거 이상하네요. 당신의 계좌를 조사해보니 제 의뢰인 월급날이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셨죠?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제 의뢰인이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물론 의뢰인께서는 근무 중에 외출하지 않았다는 증거 또한 있고요. 뭐? 뭐야? 카드를 만들어줬으니까 그거 내 맘대로 써도 되는 거잖아. 아니죠.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아내라고 계속 속이고 돈을 챙긴 셈이죠. 그것도 걔 머리가 이상해서 멋대로 나를 아내로 착각한 거야. 아, 기분 나빠. 그것도 당신이 계속 속이고 있었다는 증거를 모두 갖춰놨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계속하자 아내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사랑해온 아내의 태도가 이렇게 급변해서 저를 욕하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분노의 감정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던 남편이 냉정하게 나한테도 생활비를 받아갔잖아. 도대체 뭐 하는데 그런 돈을 쓰고 있는 거야? 당신의 생활비는 우리 생활비로 사용했을 뿐이야. 변호사가 말한 돈은 난 아무것도 몰라. 결국 아내의 사과는 전혀 없었고 그저 부정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변명이나 거짓말을 늘어놓을 뿐이고 사과는 절대 안 하는구나. 정말 정 떨어진다. 이렇게 최악의 여자의 남편이었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 네가 책임을 제대로 지는지 지켜볼 거야. 나랑 이혼할 각오도 해야 할걸? 아니야 여보. 날 버리지 마. 그 후 경찰 조사에서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중생활의 스릴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둘 다 사랑했어요. 가능하다면 둘과 함께 생활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돈은 명품 가방이나 화장품 사는데 거기에 다 썼습니다. 라고 결혼 사기죄를 인정하고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에게 위자료와 가져간 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왜? 벌금 냈잖아. 이미 헤어졌는데 아직도 나를 괴롭혀? 너 날 안 좋아했어? 이렇게 왜 네가 무심한 사람인지 정말 몰랐네.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지금 당장 이혼할래? 네가 벌린 일 책임 안 질 거야? 라는 말을 듣고 황급히 제 요구를 승낙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쫓겨나는 것은 공포였을 겁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것은 잘해도 아내는 갚을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아버지께서 아는 사람을 통해 아내를 취직시키고 월급의 일부를 저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부탁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말이 다르잖아. 위자료랑 돈 변제하면 나랑 이혼 안 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말했다는데 남편은 이혼할 때를 기다렸을 뿐이야. 그건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 거지. 나는 너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내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다는데 변호사 비용이며 재판에 드는 비용들까지 모두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마침내 아내는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결국 위자료 등은 아내 월급에서 압류로 계속 지급되었고 아내는 아버지의 감시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행동이 수상할 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일 겪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